안녕하세요. 서울세계로병원 관절센터 이기란 원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굽혀진 채로 안 펴져서 반대 손으로 억지로 펴본 적 있으십니까?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방아쇠 수지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좀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은 손가락이 점점 뻣뻣해지고 결국은 아예 안 펴지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아쇠 수지가 왜 생기고 어디까지 진행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름이 왜 방아쇠 수지인가요? 네, 권총 방아쇠를 당길 때 탁 하고 걸렸다가 풀립니다. 손가락이 바로 그처럼 걸렸다가 튀듯이 펴지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손바닥에는 힘줄이 지나가는 작은 터널이 있습니다. 그걸 A1 활차라고 합니다. 터널 아래로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왔다 갔다 지나다닙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힘줄은 기차, 활자는 터널입니다. 힘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힘줄이 붓게 되고 터널 입구가 좁아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차가 터널에 끼면서 덜커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방아쇠 수지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은 힘줄은 점점 두꺼워지고 터널은 점점 좁아집니다. 결국 이 마찰이 심해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잠김 현상이 생깁니다. 원장님, 그럼 내가 방아쇠 수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통증의 위치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니라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뿌리 부분을 눌러보세요. 유독 이런 부위가 아프고 콩알 같은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방아쇠 수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잠김 현상입니다. 손을 꽉 쥐었다가 펼 때 특정 손가락이 한 박자 늦게 톡 펴진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엄지나 중지, 약지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행 단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아침에 특히 심하고 조금 움직이면 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행되면 하루 종일 걸리는 상태로 바뀝니다. 이 차이가 치료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0대 여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아침마다 중지가 안 펴져서 반대 손으로 억지로 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몇 달 지나면서 딸깍 소리가 커지고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주사를 한번 맞고 좋아졌지만 6개월 뒤에 또 재발했고 결국 수술하셨습니다. 네, 수술한 다음 날 왜 진작 안 했을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초기에 오셨다면 주사 한 번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방아쇠 수지의 전형적인 진행 과정입니다. 원장님, 병원 가면은 보통 주사부터 이렇게 놓던데요. 이 주사 자주 맞아도 될까요? 네, 방아쇠 수지를 치료하는 데는 저농도의 스테로이드 염증 주사를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한 번만으로도 극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문제는 남용입니다. 주사를 반복해서 계속 같은 부위에 맞으면 힘줄 자체가 좀 약화될 수도 있고 드물지만 힘줄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면 아주 좋은 치료지만 저는 1년에 3, 4회 이상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주사는 터널을 넓혀주는 주사가 아니라 힘줄의 붓기 자체를 가라앉히는 치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병변이 오래돼서 구조적으로 터널 자체가 심하게 좁아져 있다면 주사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원장님, 주사를 맞았는데도 다시 아프다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 걸까요? 세 가지 정도 꼭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뇨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힘줄 염증이 더 쉽게 생기고 굳어지고 재발도 잘 됩니다. 터널만 넓혀져서는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방아쇠 수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픈 건 비슷한데 마디마디 통증이 단순 관절염인 경우도 많습니다.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 뿌리 부분의 통증과 이 딸깍거리는 증상이 있고요. 관절염은 마디 자체가 붓고 아프게 됩니다. 통증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셋째는 숨어있는 결절종입니다. 흔하게 물혹이라고 하는데요. 힘줄 주변에 물혹이 속에 숨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활차만 절개해주는 게 아니라 초음파로 주변 조직을 확인하고 물혹이나 염증 조직까지 제거해야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술 전 초음파를 이용해서 힘줄 두께나 염증, 물혹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속되는 통증 때문에 아플 경우는 수술은 언제 또 고려할 수 있을까요?
네, 손가락이 이렇게 펴도 아예 안 펴질 때가 있고요. 주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해도 계속 재발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일단 통증이 심하면 수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 됩니다. 수술은 좁아진 터널을 살짝 절개해서 넓혀주는 터널 확장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 시간은 5에서 10분 내외로 아주 간단하고 부분 마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에는 뼈나 힘줄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놀라는 게 수술하고 손가락이 바로 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건 손가락이 다시 굳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재활이 필요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평소에 예방을 위해서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기, 손가락과 손바닥 스트레칭 이런 관리도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은 우리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쓰는 관절입니다. 아침에 딸깍거리는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초기에 치료하면 주사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수술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에 오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질환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